What's up guys, this is Belle from Camb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블리의 이승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출장도 있었고 휴가도 있었고 다른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촬영을 많이 못했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열심히 작업을 해서 일주일에 한 2개는 꼭 꼬박꼬박 스케줄대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할까 해요. 제목은 English for Professionals. 요즘에 해외 취업이랑 워킹 홀리데이, 유학, 이민 이런 것들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영어 면접이나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커버레터 작성하는 것들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비디오인데 이름하야 How to write a kick-ass resume that would stand out among others.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 샘플 레주메를 갖고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설명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건데 여기 디스크립션 가면은 워드 문서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템플릿 필요하신 분들은 디스크립션 참고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What is a resume? 이력서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이력서는 광고 같은 것 같아요. 광고의 최종 목적은 구매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갖다가 사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력서도 나를 매력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결국에는 채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인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광고가 다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이력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고를 보통 기획할 때 보면은 타겟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에 관심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 후에 기획을 하거든요. 이력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회사와 포지션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지원하는 회사와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Put everything in a single piece of paper. 경력, 학력, 자원봉사, 인턴 했던 것들, 봉사활동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인즉슨 채용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레주메 스크리닝인데 한 장이 제일 보기도 편하고 그게 커먼 프랙티스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한 장에 이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보여주는 정보에 대해서 셀렉티브하게 잘 선택을 해야겠죠. 두 번째, be consistent in content and format. 외모가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면접을 보러 갔는데 스레바에 티셔츠를 입고 가면은 면접관에게 첫인상을 그리 좋게 남기기는 어렵겠죠? 얼마나 잘 읽히도록 작성을 하느냐도 굉장히 첫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강조를 하기 위한 bold, italics, underline, capitalization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가져가는 것이 통일감을 주고요. 그리고 공백을 얼마나 잘 배치를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깔끔하게 잘 읽혀지도록 정리를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Number 3, fonts. 폰트는 이거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Times New Roman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금융, 컨설팅 이런 비즈니스 사이드로 지원을 하는 경우라면요. Times New Roman이 약간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좀 준다고 할까요? 근데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로 지원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칼리브리나 에리얼 같은 동글동글한 폰트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 왜 한국 폰트들 중에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Sometimes keeping things simple is the best practice. 네 번째, 우리 캐서린의 레주메를 보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보이시죠? 이렇게 Education, Professional Experience, Leadership, Skills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헤딩을 주는 것이 읽는 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섹션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보통 문서를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내려가잖아요. 가장 보여주고 싶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맨 위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장 중요했던 그런 경력은 아무래도 학력이겠죠.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경력이 7년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 보다는 가장 최근의 경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맨 위에 Professional Experience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Education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각 섹션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보통 Reverse Chronological Order로 적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최근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점점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각 섹션을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Contact Information이 있는데 여기서 이름, 그리고 address, phone number, and email 이렇게 보통 적습니다. 네, 어떤 사이트에서는 Gmail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고 .edu나 회사 이메일이 있으면 그거를 쓰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Gmail 사용하는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굳이 없으면은 Gmail이나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섹션, Education을 보면은 학교, institution은 bold capitalization, 큰 글자로 적어주고, 그리고 해서 맨 오른쪽에 학교에서 지냈던 기간을 갖다가 적어주고 있죠. 이게 보통 common practice인 것 같고, 스타일링은 각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식으로 변경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줄에는 받은 학위와 전공 그리고 GPA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인문계열이면은 Bachelor of Arts 아니면은 공과대학이면은 Bachelor of Science 이런 식으로 BA, BS 이렇게 많이들 적고요. GPA가 너무 나쁘지 않다면 네, 적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Relevant Coursework and Projects 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 코र्스들을 보면은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Gamification, Digital Marketing, Public Relations for Digital Media 어떤 롤로 지원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마케팅 부서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친구가 파이낸스나 뭐 다른 포지션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여기에 보여주는 코스워크들이 조금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일들도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FA 같이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시험들은 시험 점수나 시험 결과는 적어줄 만한 것 같은데 토플 같은 거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가 플루언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토플 같은 거는 점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적은 적이 없거든요. 토플 시험 점수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하이스쿨을 적어줬는데 그리고 하이스쿨에 있었던 그런 시험 점수들도 그렇지만 네, 경력이 점점 쌓이고 하면은 하이스쿨은 더 이상 보여지지를 않아요. 두 번째 섹션, Professional Experience. 가끔 알바 같은 것들이 경력으로 쳐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학생분들 중에 네, 제 대답은 관련이 있으면은 네,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관련이 없으면은 네,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만약에 금융권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딱히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 것이 관련성도 없을 뿐더러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스타벅스 본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은 뭐 나름 경력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뛰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relevancy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팝시콜라하고 회사 이름은 education에서 institution 이름이랑 비슷하게 스타일링을 해주었죠. 하지만 그 옆에 뉴욕하고 도시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적는 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꽤 common practice인 것 같거든요. 어디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줄에 이거는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매출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원라이너를 적어주는 것이 채용관이 볼 때 회사를 잘 모르면은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라이너를 찾아가지고 적어줄 수 있으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bold and italics로 marketing analyst intern이라고 포지션을 적어주고, 그리고 따따따 해서 오른쪽에 얼만큼 기간을 일을 했는지 적어주고 있죠. 이렇게 보통 회사의 기간을 갖다가 같이 같은 줄에 적어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포지션 옆에 저는 기간을 적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회사라도 부서를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ullet 포인트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적어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I를 쓰지 않고 I did something 이렇게 하지 않고 프로나운을 다 빼고 바로 verb로 시작하는 것이 보이시죠? narrative form으로 적어주는 것은 좀 캐주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narrative 스타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verb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I was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보다는 strong action verb를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것이냐면은 examined, managed, created, presented 이런 식으로 명확한 액션 verb를 갖다가 사용을 해요. 이거는 리스트는 여기 밑에 디스크립션에 또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게 달아두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I was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적어둔 것이 있다면은 좀 동사를 다르게 변경을 하시기를.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팁 하나, 성과나 일에 관련된 숫자가 있으면은 그거를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ncrease revenue by 30% 아니면은 liaise with 150 clients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숫자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much, overall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 친구가 되게 성과가 실적이 있구나, result driven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 있으면은 꼭 숫자를 갖다가 한두 개씩은 넣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섹션, 리더십은 가끔씩 봉사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도 it kind of depends. 만약에 로지스틱스 컴퍼니에 지원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구호물품을 디스트리뷰션하는 그런 NGO에서 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하는 것이랑 나름 관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봉사활동 같다고 하더라도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든지 아니면은 동아리 같은 거 회장을 했다 이런 것은 지금 지원하는 회사와 포지션에 딱히 관련이 없지만 어느 정도 achievement인 것은 이 섹션 아래에 간단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캐서린의 경우는 예일 컬리지 매라톤 챌린지 여기서 25,000불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굉장한 어치먼트이긴 한데 마케팅 룰이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으니 리더십 아래에 이 경험을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대외 활동들도 웬만하면은 이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지 않을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Girls in Tech이라든지 그런 프로페셔널 오르게나이제이션에 속해 있다면은 적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나는 이 인더스트리에 정말 패션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I am willing to go extra mile for this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리고 학생이라면은 그냥 일 받아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I can be a leader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Last but not least, skills. 여기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도비 스윗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은근히 플러스이거든요. 만약 개발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들 여기다 적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영어 외에 다른 언어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이 섹션에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interest로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와인 테이스팅, 테니스 뭐 이런 식으로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가 적으라고 하거든요. 이력서의 맨 마지막 라인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면접관이 보고서 나중에 conversation starter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다면은 여기에 적어주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테니스 같은 competitive sports를 하나를 적어주는 것이 좋다고들 하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one last very important step. 이력서를 다 작성을 했으면은 꼭 PDF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인즉슨 한국에서는 A4 용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레터 사이즈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드 문서로 열게 되면은 페이퍼 포맷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형식을 맞춘다고 굉장히 노력한 것이 다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PDF로 저장을 하면은 그 인쇄 용지에 맞게 어로 사이징이 되니까 꼭 PDF로 저장을 해서 보내기를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Do not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한국 이력서 볼 때 가끔 깜짝 놀라는 게 가족관계, 사진도 그렇고 뭐 생일 이런 것들? 뭐 적는 걸까요? 이라는 거랑 아무런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personal information은 contact information에 들어갔던 이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절대 포함하지 마세요. In terms of language,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I 이런 personal pronoun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narrative 스타일로 적다 보면은 좀 unprofessional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personal pronoun은 다 피해 주시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slang and colloquialism, it's a big no-no. 랭귀지를 체크하는 것, 이거는 뭐 기본이 있겠죠? 네, 이렇게 간단히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자기 이야기로 fill out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first draft를 완성을 했다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네이티브 스피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인턴십 프로그램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아마 조만간 다음 주 중에는 인턴십으로 커리큘럼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인터뷰 문제들이랑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니까 네, 꼭 이메일 확인해 주시고요. 캠블리 튜터랑 이력서 교정을 하고 싶다면은 외부로 꼭 로그인을 해서 튜터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첨부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력서를 보내놓고 language, grammar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교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o that's it for today.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네, 코멘트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촬영을 해서 좀 더 자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